미국 프로야구 한 팀이 하루 만에 핵심 선수 6명을 팔아치웠어요. 4위 영상을 받았던 왼손 에이스도 팔았고 내셔널리그 타격 1위 선수도 팔았어요. 근데 이 한국인 타자한테는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경기에서 이 선수는 2개의 홈런으로 그 이유를 몸으로 증명했어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우 이야기예요. 이정우는 KBO 리그 넥센과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시절 통산 타율 0.340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선수예요. 20살에 데뷔해서 고졸 신인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어요. 2년 연속 타격왕에 올랐고 5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받았어요. 2022년에는 KBO MVP까지 거머쥐었어요. 아버지가 이종범 전 선수라서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고 편견에 시달렸어요. 그때마다 이정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왔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몸값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2023년 12월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했어요. 한국 돈으로 약 1,464억 원이에요. KBO 출신 선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이정우 본인도 귀국 인터뷰에서 계약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첫 오퍼였는데 그 금액에 본인도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만만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첫 시즌이던 2024년 이정우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이 뽑은 그의 최악의 계약 순위에 이정우의 이름이 올랐어요. 1,464억 원을 받은 선수가 최악의 계약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정우는 그해 겨울 귀국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활훈련은 다 끝났고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고요. 정신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어울리는 선수가 먼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2025년에는 이정우를 영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단장과 사장이 둘 다 경질됐어요. 입지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단장 역시 이정우 영입에 관여했던 사람이라 자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정우는 서서히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맞이한 2026년 시즌 이정우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어요. 4월 8일까지 타율 0.143에 그쳤어요. 근데 4월 10일 볼티모어 원정 시리즈부터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그 이후로 타율 0.391, OPS 1.005를 찍으면서 멘탈을 휘둘렀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상승세를 이번 시즌 내내 유지하고 있었어요. 장타 생산율도 지난 2년보다 뚜렷하게 올라갔어요. 하드히트 비율도 5.8%포인트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8월 3일 현지 시간 텍사스 레인저스 원정 경기 날 샌프란시스코 클럽하우스는 아침부터 뒤숭숭했어요. 그날이 바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가을 야구 진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단은 결단을 내렸어요. 전력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2021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 연상을 받았던 왼손 에이스 로비 레이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떠났어요. 올 시즌에도 타율 0.324로 내셔널리그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던 루이스 아라이즈는 필라델피아로 향했어요. 통산 3번이나 타격왕에 오른 경력의 선수였어요. 불펜 투수 케일럽 킬리언도 함께 딸려갔어요. 외야수 엘리언 라모스는 뉴욕 양키스로 떠났어요. 자완 불펜 에릭 밀러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떠났어요. 구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트레이드였어요. 이정우 역시 최근 몇 주 동안 트레이드설에 계속 휩싸여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날 이정우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어요.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부문 사장 버스터 포지가 이정우를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분류했다고요? 에이스 로건 랩, 그리고 차세대 거포 유망주 브라이스 엘드리지와 같은 급으로 묶은 거예요. 선수, 구단, 팬 모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었다니 미국 현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정우는 그 어수선한 하루를 경기로 증명해 보였어요. 이어서 그날 경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정우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8월 3일 텍사스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필드,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가 열렸어요. 경기 시작 전 클럽하우스는 이미 트레이드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6명이나 팀을 떠났으니까요. 이정우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오늘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야구 선수라면 경기에 몰입하고 경기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경기에 나섰어요. 1회 첫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어요. 근데 팀이 2대0으로 앞선 3회 초 이정우의 방망이가 터졌어요. 초구를 강하게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쳤어요.
시즌 7호 홈런이었어요. 5회 초에는 좌전 안타를 치고 2루 도루를 시도해서 3루까지 내달렸어요. 시즌 8호 도루였어요. 그리고 8회 텍사스의 세 번째 투수 페이튼 그레이를 상대로 초구 슬라이더를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8호 홈런이었어요. 이날 이정우는 4타수 3안타, 2홈런,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했어요. 팀은 5대1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어요. 2025년 4월 14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477일 만에 터진 빅리그 두 번째 멀티 홈런 경기였어요. 시즌 10번째로 한 경기 3안타 이상을 기록한 경기이기도 했어요. 이 경기로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0.306까지 올라갔어요.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어요. 경기 후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했어요. 자이언츠는 내가 메이저리그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지금의 계약도 안겨줬다고 말했어요.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건 자이언츠에서 이루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저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원클럽맨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미국 매체의 평가도 뜨거웠어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정우가 자이언츠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타선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전력 재편에 나섰지만 이정우는 중심축으로 남아야 할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어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설에 올렸다니 라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이정우의 이번 시즌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안타 129개, 타점 43개, 득점 55개, 도루 8개를 기록 중이에요. 출루율은 0.342, OPS는 0.794예요. 사실 이정우를 둘러싼 평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반대였어요. 2026년 3월 미국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30개 구단 최악의 계약을 선정하면서 이정우를 명단에 올렸어요. 2024년 데뷔 시즌 어깨 부상으로 37경기만 뛴 데다 2025년에도 타율 0.266에 그쳐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였어요. 수비 지표까지 리그 중견수 최하위권으로 나오면서 혹평은 더 매서워졌어요. 외국 샌프란시스코는 골드글러브 출신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를 영입하고 이정우를 코너웨어로 돌려버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5월에는 미국 매체 USA 투데이가 더 충격적인 보도를 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성적 부진과 노쇠화 문제를 이유로 이정우를 포함한 고액 연봉자들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녀 연봉만 1,200억 원이 넘는 이정우가 정리 대상 1순위로까지 거론됐어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정우는 그 논란을 방망이로 쥐어나갔어요. 5월 한 달 동안 타율을 0.335까지 끌어올리며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에 오르는 반전을 보여줬어요. 정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멀티히트로 답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최악의 계약이라 불리던 선수가 트레이드 마감일에는 팀이 절대 못 내주는 선수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는 메이저리그 통산 100타점 구지도 밟았어요. KBO 시절 콘택트 능력을 그대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옮겨온 셈이에요. 정교한 콘택트, 낮은 삼진 비율, 넓은 외야 수비 범위. 한국에서 통했던 강점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정우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물오른 타격감을 보이는지, 그리고 최악의 계약이라 불리던 선수가 어떻게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이제 자세히 짚어볼게요. 사실 트레이드설이 한창이던 5월 이후 이정우에게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5월 20일 이정우는 등근육 염자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정리 대상 1순위라는 말까지 나오던 시점이라 우려는 더 커졌어요. 근데 5월 30일 콜로라도전으로 복귀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복귀전에서 5타수 4안타 4타점을 몰아쳤어요. 그리고 6월 1일 콜로라도전에서는 6타수 5안타를 기록했어요. 빅리그 데뷔 이후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신기록이었어요. 한국인 빅리거 최초로 한 경기 5안타를 기록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6월 5일 미러키 브루어스 원정 경기에서는 5타수 4안타 1타점 3득점을 추가했어요. 복귀 후 7경기 동안 29타수 19안타, 타율 0.65라는 경이로운 페이스였어요.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이 기록이 1932년 빌 테리 이후 94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라고 설명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구단 역사에서 12경기 기준 29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단 2명뿐이었어요. 1929년에 에드 라우시, 그리고 1930년과 1932년에 빌 테리였어요. 둘 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이에요. 라우시는 통산 48시즌 동안 안타 2,376개를 기록했고 1962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어요. 테리는 14시즌 동안 안타 2,193개, 통산 타율 0.342를 기록하고 1954년 득표율 77.4%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94년이 지나서야 이정우가
이 두 사람 옆에 이름을 나란히 올린 거예요. 현지 매체 SB네이션의 자이언츠 전문 코너 맥코비 크로니클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1932년 빌 테리 이후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이정우가 해냈다고요. 약물 전력 논란은 있었지만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홈런 762개를 기록한 자이언츠의 전설. 베리 본즈조차 특정 구간에서 이정우만큼 뜨겁지는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이 활약으로 부상 전 0.268이었던 시즌 타율이 며칠 만에 0.322까지 치솟았어요. 당시 기준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4위였어요. 이정우는 이 페이스를 몰아 5월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어요. 6월 10일에는 17경기 연속 안타로 한국인 최다 기록까지 새로 썼어요. 특히 94년 기록을 세운 7경기 동안 볼넷은 단 하나도 없었고 삼진도 딱 한 개뿐이었어요. 타석에 설 때마다 정타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3월에는 최악의 계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5월에는 정리대상 1순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정우는 이미 구단 94년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8월 트레이드 마감일, 팀은 결국 그를 절대 못 내주는 선수로 못 박았어요. 최악의 계약에서 트레이드 불가 선수까지 반년도 안 걸린 셈이에요. 트레이드 불가 선수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사할 때 웬만한 물건은 다 내놔도 이것 하나만은 절대 안 판다고 정해두는 물건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게는 그게 이정우였던 거예요. 에이스도 팔고 타격왕도 팔면서도 정작 가장 비싼 계약을 가진 이정우는 마지막까지 그 목록에 남겨둔 셈이에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정우를 두고 조용하지만 팀을 안정시키는 존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겉으로 화려하게 나서지는 않지만 타선에서 꾸준히 중심을 잡아준다는 뜻이었어요. 5월의 호평과 8월의 재신임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다시 회자됐어요. 이정우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계보에서도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어요. 박찬호 추신수로 이어져온 코리안 빅리거의 역사에 이정우는 타자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같은 시즌 김하성, 김혜성 등 다른 한국인 선수들과 함께 올스타 팬투표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KBO에서 증명했던 정교한 타격이 메이저리그라는 가장 높은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한 시즌 안에 3번이나 증명한 셈이에요. 3월의 호평, 5월의 트레이드설, 6월의 94년 만의 기록, 그리고 8월의 잔류 확정까지 이정우의 2026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반전 드라마였어요. 사실 이정우가 이렇게까지 저력을 보여준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KBO 시절 이정우는 이미 괴물 같은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였거든요. 2017년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뒤 곧바로 신인상을 받았어요. 2022년에는 이승엽과 아버지 이종범의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1000안타를 달성했어요. 같은 해 6년 연속 100안타도 KBO 역대 최연소 기록으로 세웠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 시즌 공격 생산력 지표가 20씩 올라가는 성장 곡선을 그렸는데 이건 KBO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어요. 멘탈도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큰 무대에 나서도 긴장하지 않는 강심장으로 유명했어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면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부자가 나란히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기록도 남겼어요. 당시 대회에는 아버지 이종범이 코치로 함께 참가하기도 했어요.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KBO 타자 중 통산 타율 1위가 바로 이정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교한 콘택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이미 리그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재능이었던 거예요. 최악의 계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건 메이저리그 초반 2년의 부상과 부진 때문이었을 뿐 선수 본연의 실력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에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정우의 이번 시즌이 앞으로 한국 야구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그리고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이 한국인 타자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는지 완전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정우가 지켜진 이유는 방망이 실력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시즌을 앞두고 구단은 이정우에게 쉽지 않은 부탁을 했어요. 골드글러브 출신 외야수 해리슨 베이더가 새로 합류하면서 원래 주 포지션이던 중견수 자리를 내주고 우익수로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이정우는 이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버스터 포지 사장은 이정우가 아주 훌륭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단장 역시 이정우의 타구 판단과 송구 능력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정상급 우익수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실제로 시즌 중 한 경기에서는 펜스 근처까지 쫓아가 잡아낸 호수비를 보여줬고 토니 바이텔로 감독은 이 장면을 마치 마술 같았다고 극찬했어요. 여기에 경기장 밖에서의 평판도 한몫했어요.
현지에서는 이정우의 유쾌한 성격과 적절한 순간의 유머 감각이 구단과 팬들의 신뢰를 쌓아온 요인으로 꼽혔어요. 아직 젊은 선수인 만큼 앞으로 팀이 키우는 유망주들의 멘토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실력과 흥행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 속에서 홈구장, 오라클 파크의 관중 수익까지 이정우 영입 이후 늘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어요. 성적, 태도, 흥행력까지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니 구단 입장에서는 애초에 시장에 내놓기 어려운 선수였던 셈이에요. 이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 시즌은 아직 2달 넘게 남아있어요. 계약에는 2027 시즌이 끝난 뒤 옵트아웃 조항도 걸려 있어요. 만약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계약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있어요. 3월에는 최악의 계약이라 불리던 선수가 몇 년 뒤에는 오히려 헐값 계약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이번 시즌은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박찬호가 처음 태평양을 건넌 뒤로 추신수가 타자로서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이제 이정우가 그 계보를 잇고 있어요. 같은 시즌 김하성, 김혜성 등 다른 한국인 선수들도 함께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어요. KBO에서 증명했던 재능이 태평양을 건너서도 통한다는 걸 이정우는 한 시즌 안에 3번이나 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에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4위 영상을 받았던 에이스도 팔았고 리그 타격 1위 선수도 팔았던 그날. 샌프란시스코는 구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팀을 완전히 새로 짰어요. 근데 그 명단 어디에도 이정우의 이름은 없었어요. 3월엔 최악의 계약, 5월엔 정리대상. 1순위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선수가 8월엔 팀이 절대 내줄 수 없는 선수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정우는 그 어수선한 하루, 2개의 홈런과 3개의 타점으로 그 이유를 증명해 보였어요. 자이언츠는 내가 메이저리그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팀이라고 그 팀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던 28살. 청년의 진심이 이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KBO 시절 통산 타율 1위, 최연소 1000안타,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이정우는 늘 자기 실력을 스스로 증명해온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초반 2년의 부상과 부진은 그 증명 과정에 잠깐의 걸림돌이었을 뿐이에요. 94년 만에 대기록, 트레이드 마감일의 잔류, 그리고 그날의 멀티 홈런까지 2026년 이정우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어요. 앞으로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정우의 다음 활약도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